임신만 하셔도 한 달에 원 무조건 받는데 알고 계셨나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어난 김에 보험 길주영 팀장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가족 구성원에 임신 중이신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임신 출산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전국 공통 출산 혜택과 지자체 혜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혜택 중 꼭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영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시청하셔서 모든 혜택 빠짐없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국 공통 혜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이 혜택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출산 후에는 여러 가지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출산 후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는 제도인데요. 별도로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출산 시 최초 1회에 하나요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이 아닌 3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받기 때문에 혜택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건데요. 1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 내에 소진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제도 또한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이 되니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신다면 정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모든 산모가 대상이긴 하나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소속된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추가로 이전과 비교해서 더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쌍둥이를 출산하신 경우라면 2명의 도우미를 고용했을 때 하루에 7시간을 지원했었는데요. 2024년에는 8시간이 지원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새 쌍둥이를 출산하신 경우에는 미숙아 기간을 고려해서 도우미의 인원수와 제공기간을 더 확대했는데요. 출산 직후 가장 힘든 시기에 꼭 활용하셔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부모급여인데요. 부모급여가 작년까지는 월 70만원이었는데 2024년 1월 1일 출생아 기준으로 월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이가 한 살이 되면 100만원이 아닌 5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급여를 받으시면서 보육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육기관 비용을 차감한 뒤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양육수당인데요. 양육수당은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을 다니지 않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을 받는다면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4개월 이전에는 지원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부모급여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혹시라도 장애 아동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지원하는 금액이 더 높으니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부모급여와는 다르게 보육기간과 중복이 안 되는데요. 때문에 혹시라도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사용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아동수당인데요.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을 때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나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데요. 지원 내용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보육기관을 이용하면 지원을 못 받는 양육수당과는 다르게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인데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지원이 없이 돌보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때 양육 공백을 입증해야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있는데요. 특히 다자녀 가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꼭 확인하셔서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전에는 미수가나 선천성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원 기간도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미수가의 경우 최고 1천만 원이고 선천성 이상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퇴원하는 경우에 3세 이하의 미수가라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미수가 지속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해당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일 것 같은데요. 자, 다음 8번째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기저귀는 9만원, 조제 분유는 11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데요. 기저귀의 경우는 대상자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중위 80% 이하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조제 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또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9번째는 출산 가구에게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인데요.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매월 16,000원 한도로 30%까지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10번째는 육아휴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육아휴직은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2024년이 되어서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18개월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면 늘어난 6개월도 해당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6+6 부모 육아휴직제인데요. 만약 18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200만원에서 450만원이 최대이며 첫 1개월에는 2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6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최대 금액인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필요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이어지는 내용으로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입니다. 실제로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아이들 등하원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거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조율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은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인데요. 이 제도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에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요.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사용하기에는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 지원은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였는데요.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로 변경되기 때문에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인데요. 출산한 산모의 배우자라면 태아수 관계없이 출산 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4년도가 되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10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5일만 지원하기 때문에 10일 전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바뀌는 부분은 5일 지원이 아닌 10일 지원인데요.
그리고 한 번 사용이 아닌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원 내용도 좋아졌지만 사용 방법 또한 매우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출산 후 힘든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자체 관련 혜택인데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지원금 지급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지급 기준이나 지급 방식이 다르고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문의처로 직접 문의하셔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의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에 항목 중 출산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맨 아래에 보시면 출산지원금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지역별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국 공통은 아니지만 모두가 해당이 되니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산후조리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제도인데요. 출산 후 산후관리는 꼭 해주셔야 하니 산모님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지만 산후조리비도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이때 출산 장려금과는 별개로 출산 과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국가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산모 1인당 산후조리 경비 1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쌍둥이는 200만원이고 새쌍둥이는 3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 지원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국 공통 그리고 지자체 혜택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혜택도 늘어나고 기존에 존재했던 제도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필요한 정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태아보험인데요. 임신을 하면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태아보험이죠. 우선 저희 태어난 김에 보험의 태아보험은 상위급수 1급에 20년 납 30세 만기로 보험료는 출산 후 기준 월납 33,480원입니다. 저희 팀에서 매달 업데이트된 자료를 토대로 야심차게 구성한 설계안인데요. 금액은 저렴하지만 보장만큼은 든든하게 구성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담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3대 진단비부터 기타 태아특약까지 내 아이에게 필요한 담보는 모두 구성하지만 또 금액은 부담스럽지 않게 적정 금액으로 맞췄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 언제나 무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가입 시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태아 때 가입하는 모든 담보가 성인 되어서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필요 없어지는 담보들이 생기고 그런 담보를 기간에 맞게 삭제한다면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담보 삭제는 아쉽지만 고객님들께서 직접 처리는 어렵고 가입을 진행한 담당자의 서류 처리를 통해서만 담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태어난 김에 보험에서는 아이의 담보 삭제 시기에 맞춰 먼저 연락을 드리고 아이의 건강 상태와 그간의 청구 발생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담보를 정리하고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이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갖는 보험인 만큼 단순히 보장만 많이 보험료만 저렴하게가 아닌 꼼꼼하게 관리까지 도와드리는 태아보험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태어난 김에 보험을 검색해 주시거나 더보기 상담 신청 링크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난 김에 보험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